저희는 배우의 출근길, 배출길이에요. 저희 오늘은 이 연극 러브 스토리를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러브 스토리에 대해서 뭐 궁금했던 점 저희들끼리 한번 얘기해보고 어땠는지 말씀드려볼게요. 저희들 되게 오랜만입니다. 저희들은 배우들이 초대되면 저희들은 항상 밀려서 그러게요. 네. 두 분하고 네. 하는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너무 오랜만이죠, 그죠? 이제 저희 채널이 유튜브에서도 나오고 그다음에 네이버 오디오에도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와! 네, 네이버 오디오 클랩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많이 아직 팔로우가 없는데 팔로우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러브 스토리는 누가 보러 가자고 했죠? 아, 제가 지금 이제 12월 1, 2 부평에서 거리극을 해요. 그래서 그 같이 거리극 하는 다른 극단 분들이 완전 강추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공연 뭐 볼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러브스토리 이경성 연출님의 러브스토리가 굉장히 핫하고 재밌다고 꼭 보러 가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경선 연출님의 공연이 되게 좀 뭐랄까요? 여태까지는 좀 실험적인 연극들을 많이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근데 더군다나 두산 아트센터에서 지원을 해주는 공연이다 보니 지원을 받아서 올린 작품이다 보니 굉장히 괜찮겠구나. 아무래도 두산 아트센터에서 하는 공연들은 다들 좋았잖아요. 예, 저도 두산 아트센터에서 일단 올라간다고 하는 공연들은 일단 믿고 볼 수 있는 그런 맞아요. 공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산에서는 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좀 더 웰메이드된 어떤 젊은 창작자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규열 씨랑 같이 갔는데 규열님이 이걸 구입하시더라고요. 이게 뭔지 물어봤더니 프로그램북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저는 이런 걸 사는 걸 처음 봤습니다. 저는. 네. 저는 공연을 보러 가면 거의 프로그램북을 항상 저는 이런 걸 구매해요. 처음 봤어요. 그냥 공짜로 보는 팜플렛 같은 건 줄 알았더니 되게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연극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걸 좀 구매해도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지요? 2,000원이었습니다. 아주 저렴한 비용에. 맞아요. 되게 저렴하네요. 네. 근데 큰 뮤지컬 같은 경우는 조금 프로그램북도 비싸요. 맞아요. 그쵸?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연극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뭔가 사랑 이야기도 아니고 오픈런처럼 뭔가 즐길 수 있는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극장에서 보는 영화라기보다는 영화제에 가서 보는 영화 같은 느낌에서 실험적이고 뭔가 이야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는 연극이어서 저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러브 스토리라고 해서 저는 멜로인 줄 알았어요. 로맨스 멜로물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극장 어디지 뭐 공연 런타임은 얼마나 나오지 해서 그걸 찾아보다가 보니까 개성공단 얘기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개성공단 안에서 이루어지는 러브스토리 멜로물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로맨스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공연을 막상 보니 로맨스와는 좀 거리가 먼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배우님들하고 이제 연출님이 말씀하신 왜 러브스토리로 했는지 이름을 그런 설명을 듣고 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긴 했지만 우선은 조금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먼저 러브 스토리의 줄거리는 어떤지 우리 범수님이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이번 줄거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프로그램북이나 어떤 온라인 자료들에도 줄거리가 잘 나와 있지 않고요. 저희가 느끼는 어떤 줄거리를 조금 소개를 하자면 개성공단이 멀리 바라보이는 곳에서 전망대에서 이 이야기는 시작이 되고요. 이 이야기는 어떤 극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배우들이 개성공단에 있는 인물을 상상하고 생각하면서 소설을 만드는 거를 직접 연극을 보러 오는 사람들한테 직접 전달해주는 그런 이야기여서 기존의 이야기하고는 조금 순서도 다르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스토리 라인도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북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경직돼 있는 남북 관계를 좀 보여주다가 그러면서 북한과 전혀 차단되어 있는 우리 일반인들에게 궁금증을 유발하고 그 다음에 각자 새 배우들이 생각하는 북한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캐릭터를 하나씩 소개해주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징과 뭐 이런 배우의 분석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분석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배우들이 이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세계에 자기가 생각하는 고민과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여주는 연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스포일러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극적인 해결이 되는 그 시점에서는 해결이 되지 않고 끝나요. 왜냐하면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이 이야기는 끝나거든요. 그래서 직접 내가 뭔가를 해결해야지 하고 배우들이 생각하다가 결국은 해결하지 못하고 끝나는 미완성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닌가요? 네, 맞아요. 아니 이게 사실 뭐 저희가 기존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연극처럼 무대 위에 인물들 간의 갈등에 의한 드라마가 생기는 게 아니고 각 인물들이 만들어낸 캐릭터의 상상과 그 이야기를 따라가는 공연이다 보니까 뚜렷한 줄거리라는 게 없을 수 있고 방금 범수님이 말씀해주신 게 줄거리 겸 공연의 전체적인 그 포맷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에세이 같더라고요. 예,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보는 극은 스토리가 정해져 있고 그 배우들이 각각의 임무를 맡아서 그 인물들이 이루어지는 상황과 내용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일반적으로 예. 일반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봤던 이 러브 스토리는 그 각 인물들에 대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가 다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인물을 구축해 나가는 그 과정을 보여준 것 같아요. 뭐 예를 네. 들어서 보통 우리 배우들이 캐릭터를 맡으면 전사를 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인물의 전 이야기, 이 인물이 탄생하기 전까지 뭐 생김새는 어떤지, 걸음걸이는 어떤지, 뭐 예를 들어서 뭐 학력은 어디까지 나왔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예. 그런 거를 짜는데 그런 걸 보여준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 모든 연극의 배우들은 그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죠. 캐릭터 구축이라고 하는데 캐릭터 구축을 할 때 이제 그 인물의 외형적인 모습 또 내면의 모습 그거를 다 사회적 지위 이런 것까지 싹 다 해서 만들고 시작을 하죠. 보통은 배우가. 네, 배우가 직접 어. 내가 맡은 역할이니까. 그건 또 배우마다 다르기도 하는 게 어떤 그쵸? 배우는 철저하게 하기도 하고 어떤 배우는 그냥 느낌 가는 대로 네. 하는 배우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약간 그런 배우의 분석, 전사를 뭔가 이용해서 뭔가 스토리가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네, 하고 그랬던 보입니다. 거 네, 네. 같아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북한을 상상하긴 했지만 이 배우들이 이거를 그렇게 표현할 때는 정말 몰입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북한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사람의 캐릭터를 새로 만드는 그 과정이 너무 관객 입장에서는 재밌더라고요. 네. 그 프로그램북을 보면은 뭐 배우분들이 각각 아마 실제 개성공단에서 일하셨던 분들 인터뷰도 하고 조사를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팩트를 기반으로 한 캐릭터 분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더 몰입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배우들이 직접 캐릭터를 만들고 이거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연출자가 이렇게 얘기해 준 게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한 걸까요? 네, 그랬었을 것 같아요. 이경석 연출님은 큰 틀만 잡아주고 뭐 내지는 배우들이 찾아온 것 중에서 뭐 방향을 조금 제시해 준다든지 그 정도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큰 선을 잡아주는 역할만 길잡이 역할만 해주셨을 것 같고 그 개개인마다 그 누구죠? 네, 나경민 배우님, 성수연 배우님, 우번진 배우님이 다 각자 가지고 온 이야기일 것 같아요. 직접 쓰고. 네. 정말 재미있는 작업이네요. 근데 정말 네. 제가 지금 거리극 하고 있는 것도 창작극이잖아요. 뭐 가지고 있는 작품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창작의 고통이 정말 미칠 정도로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쉽지 않은 창작물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작품이었을 것 같아요. 그걸 일일이 다 상상해 본 거를 다 만들어내고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연 중간에 보면은 우범진 배우님이 그 캐릭터를 이제 소개하시면서 그 이 작품이 그 배우 실제 이야기랑 이제 그 뒤에 캐릭터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줬잖아요. 네네. 실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연습을 하는데 이번에는 연출이 소설을 한번 써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피아노를 내리시잖아요. 그 장면이 기억에 남는데 많이 화가 나셨었구나, 많이 답답했었구나, 이 고통스러운 작업이었겠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약간 위트 있게. 그래서 이 공연은 배우의 힘이 좀 중요했던 공연이지 않았나. 사실 이 배우분들의 특성, 그 본인의 그 나경민, 성수연, 우범진의 그런 특성이 나타나면서 만들어졌던 공연 같거든요. 다 인물은 허구의 인물이지만 그 인물을 만들어낸 모습을 보면 사실
나경민 배우님의 성격이 드러나는 것 같고 우범진 배우님의 성격이 드러나는 것 같다고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배우의 힘이 좀 중요한 공연이지 않았나. 네, 아마 공연을 보신 분들 혹은 안 보신 분들 모두가 가질 수 있는 의문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궁금점이. 네. 우선 첫 번째는 저는 이 포스터입니다. 이 포스터에 사실 이게 연출님이거든요. 이경석 연출님인데 네, 아. 네, 배우분들이 보통 우리 포스터를 생각해 보면 그 공연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뭐 키포인트가 나오든 네네. 아니면 배우분들이 출연을 하는데 이건 특이하게 연출님 혼자 음. 덩그러니 되게 궁금했어요, 저도. 네, 이게 큰 의문점이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혹시 이게 왜 포스터로 되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포스터에 연출이 등장한 이유는 이 무대 예술은 연출의 것이다. 철저하게 네, 연출적인 연출가의 마인드로. 연출이 왕이다. 그렇게 해서 포스터에 등장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도 약간 그 연출님이 좀 되게 멋진 이목구비를 갖고 네, 계셔서 네. 포스 있죠. 약간 그 출연 욕심이나 어떤 연출 플러스 연기 욕심이 있으신 건 아닌가. 근데 또 이 내용이 처음에 이제 저는 이제 오늘 들었지만 사실 저는 그냥 모든 게 다 이 연출가의 에세이에서 시작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 이야기야라는 걸 좀 들려주는 것 같아서 여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미궁으로 빠지고 있네요. 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찾아봤어요. 알고 찾아봤더니 있었어요? 답을 알고 계신가요? 저도 그때 당시엔 몰랐어요. 이 공연을 볼 때는 도대체 왜 이경석 연출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자기가 있지? 강하신가? 네. 도대체 이건 무슨 의미일까 궁금했는데 네네. 이제 이 리뷰를 하기 위해 여러분들을 찾아보니 답을 찾아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두산 아트센터에서는요. 여기 보시면 여기 뒤에도 나와 있어요. 포스트 뒤에도 네. 두산 아트랩은 만 40세 이하 예술가들의 새로운 실험을 지원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뭐 이런 두산 아트센터에서 이제 젊은 창작가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보니까 두산 아트센터에서 이거를 제시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내용이 아닌 이제 젊은 연출가한테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들을 네. 응원하고 지원한다. 네, 창작자. 네 그래. 창작자에 집중을 해서 이런 포스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뭐 두산에서 뭐 이렇게 PPL 받은 거 아니에요? 아트센터. 그러고 싶습니다. 이 내용 되게 PPL 같다. PPL 네. 환영합니다. 네, 두산 아트센터 사랑해요. 두산 화이팅. 저도 맨 처음에 음. 그 지수님이 러브스토리라는 공연을 보자고 했을 때 러브스토리 그냥 러브스토리 하면 로맨틱 멜로. 로맨틱 멜로 이런 장르가 먼저 음.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저도 러브스토리 검색해 보니까 개성공단의 이야기라고 나와서 조금 당황했는데 그러면은 왜 러브스토리인가 하면은 분명히 개성공단에서 일어나는 남 한 사람과 북한 사람의 큰 범위에서의 사랑 이야기겠거니라고 추측만 했었거든요. 근데 뭔가 좀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나요? 이것도 혹시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거기 또 두산 아트센터에서 알려주셨나요? 네, 제가 또 두산 아트센터를 찾아보다 보니 이런 내용까지 다 알게 되었는데요. 네, 이 러브 스토리가 러브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네. 내가 누군가 뭐 연인을 사랑하든 뭐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까먹었어요? 아니 이걸 어떻게 컷. 잠시만요. 사랑의 감정이.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그냥 그 남녀간의 사랑에 국한되지 않고 그 각자 배우가 내 인물을 되게 탐색하고 내가 이제 어떤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탐색하고 그러잖아요. 탐색하고 알고 싶어하고 이 사람은 어떨까? 이 사람은 뭐 어떻게 해서 나를 좋아하는 걸까? 이런 건 상상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걸 이제 이 인물들한테서 입힌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 개개인마다 그 캐릭터를 상상하는 그 행위 자체를 러브라고 봤던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떡하지? 아니 뭐 아니 아까 관객과의 대화에서 뭐라고 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리한 게 이건데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아니면 말고. 관객과의 대화에서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뭐. 네네. 아니면 저 경성 연출님 아니면 연락 주시면 정정 리뷰 재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님 죄송합니다. 뭐 죄송해요. 나는 네. 네. 아니 또 의문이 있었던 게 저는 왜 자기애가 강했다고 생각했냐면 무대에도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약간 유머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일부러 원래 너무 공연이 무겁게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일부러 이 포스터가 사실 연출이 나와 있는 게 흔치 않은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네. 그 포스터를 무대에서 소품으로 쓰면서 관객들이 그때 한번 웃었잖아요. 그런 약간 환기시켜주는 장치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정말 특이했습니다. 네. 이거 바키 극단 분들인데 바키에서 공연을 러브스토리 전에 어머 워킹 홀리데이. 예, 워킹 홀리데이라는 작품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DMZ 비무장지대에 관한 내용이었대요. 못 봤지만. 네. 그렇게 해서 이 프로그램북을 보니까 작년은 그 DMZ에 관한 걸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셔서 공연을 올리셨고 올해는 또 북한 개성공단에 관한 내용을 열심히 공부하셔서 올리신 거여서 작년부터 거의 올해 2년간 북한에 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세상 분위기가 좋아져서 그렇지 옛날 같았으면 그 공부하시다가 잡혀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그거는 모르는. 너무 옛날 아닙니까? 아니 저는 연극을 보면서 연극 중에 여러 북한의 상황들을 좀 잘 설명해주는 씬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국민 체조가 있었던 것처럼 무슨 체조가 업간 체조.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북한의 국가가 나와요. 노래가. 저는 좀 약간 옛날 사람이어서 그런지 되게 약간 쫄렸어요. 무서우셨나요? 네, 무서웠어요. 아니 저는 네. 북한 그 국가를 처음 들어봤는데 네, 저도 생각보다 멋있는 거예요. 멋지긴 하더라. 네, 그막 성악 나오고 약간 멜로디가 네네. 그 축구 유럽 챔피언스리그 같은 건 아닌 월드컵 때 유럽 국가 같은 느낌이 나가지고 네. 의외였어요. 되게 촌스러울 줄 알았는데. 그리고 국뽕 체조요? 업간 체조, 업간 체조. 그거 너무 웃기지 않았어요? 저 그 업간 체조 나왔을 때 너무 재밌었던 게 네. 그 저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되게 보수적이고 이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정말 그 웨이브가 나올 때 이거 진짜 북한에서 만들어진 게 맞나? 정말 저런 체조를 하나 싶을 정도로 되게 좀 센세이션한 체조였거든요. 보시는 네. 분, 안 보신 분들은 모르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했는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제가 준비를 사실 해오려다가 이것까지 하면은 잡혀가는구나. 네,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네, 정말 의외의 부드러운 체조였어. 아, 너무 신기했습니다. 아마 유튜브 검색하시면 나오지 않을까요? 네, 업간 체조? 나올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 공연 봤었을 때 뒤에는 그 업건 체조 영상이 같이 나왔잖아요. 앞에선 네네. 배우분들이 하시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유튜브 영상으로. 나중에 한번 저희가 검색해 보죠. 네, 검색해서 붙여보고. 아니 근데 이게 저는 굳이 또 검색을 안 해볼 것 같아요. 네. 아직은 좀 무서워서. 네. 근데 되게 알겠습니다. 되게 신기했어요. 네. 재밌었어요. 음. 네. 구글 어스 이용해서 초반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 북한의 개성공단 모습이 보여지고 사실 저는 그게 초반 한 10분 정도가 그런 개성공단을 소개해야 하고 막 찾아보고 리서치해보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때는 사실 저는 좀 제가 피곤했었는지 몰라도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게 그때까지 이제 사실 러브 스토리가 왜 러브 스토리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정보가 없는 상황이니까 아니 개성공단 얘기라는 건 알았는데 이거 뭐지? 근데 이렇게. 그때는 사실 저희가 그 무대 위에 3명의 캐릭터를 완전히 만나기 전이라서 네, 조금 네.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 성수연 배우님이 고양이를 찾으러 다니면서 그 구글어스도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약간 모호하게 그기 시작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또 멀리서 스케줄 보고 오셔가지고 피곤한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나경민 배우님이 처음 딱 스타트를 끊잖아요. 그 캐릭터 이름이 최송아? 최송아. 네. 최송아 그 만든 인물로서 보여질 때는 갑자기 확 몰입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배우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물론 무대 장치로서 조명도 핀라이트가 떨어졌고 다른 부분은 어두워지고 이렇게 되긴 했지만서도 사실 그 앞에 10분에 좀 이러고 보다가 갑자기 훅 이렇게 봤거든요. 재밌었습니다. 그 인물들로 변하는 그 모습도 진짜 실제로 뭐 눈의 크기나 입의 모양이라든지 몸의 애티튜드라든지 이걸 한 번에 딱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인물로 보이는 거예요. 옷을 뭐 의상을 체인지한 것도 아니고 분장을 바꾼 것도 아니고 그런데 딱 그 나경민 배우님에서 딱 그 최송화 인물로 보여질 때 이게 진정한 배우의 힘이구나. 이게 캐릭터 구축이구나. 그러니까 배우의 입장으로서도 되게 신기했어요. 저도 거기가 조금
의외였던 게 나경민 배우님이 이제 최송아라는 캐릭터로 딱 들어오잖아요. 그게. 네. 근데 그 전까지 탁구 공을 계속 벽에 튀기면서 그 뒤에는 구글어스가 플레이되고 개성공단 모양이 그래서 계속 탁구를 생각보다 오래 쳤잖아요. 따닥 따닥 네. 따닥. 그래서 이거 내가 옛날에 봐왔던 그런 외국 실험극처럼 소리와 이미지로만 가는 아주 지루한 공연이 되겠구나라고 겁을 먹었는데 이제 나경민 배우님 딱 최송아라는 캐릭터의 옷을 입으면서 상당히 그게 재밌게 진행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많이 예리해지셨네요. 제가 옛날에 크게 한번 외국 공연을 보다가 네. 근데 저도 그랬어요. 그 탁구공이 되게 의외의 그 반복되는 소리가 사람을 되게 집중하게 만들면서 그 개성공단이 배경으로 보이다 보니까 마치 공장 소리 같으면서 되게 신기하고도 묘한 분위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배우님이 이제 지수 씨가 생각했을 때 이 배우들이 가장 어려운 점, 본인이 이 연극에 만약 참여한다면 가장 어려울 것 같은 점 뭐였어요? 제가 만약에 이 팀원으로서 공연을 했다면 우선 그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창작해내가는 게 제일 어려웠을 것 같고 사실 그 캐릭터를 구축할 때 어떤 역할을 맡든 다 나로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박지수로서 그러니까 제가 뭐 성형을 할 수도 없고 연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분장이 다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인물로 못해요. 제가 막 예를 들어서 키가 작고 아담하고 뚱뚱한 역할의 캐릭터는 제가 몸을 막 갑자기 바꿀 수가 없고 다리를 자르거나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나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캐릭터 구축을 다. 그러니까 나랑 이 인물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 그러니까 매치해 나가는 그 작업이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예. 저는 무대 위에 1시간 반 동안 계속 등장해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거 그거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아요. 앉아서 계속 상대 배우의 연기를 봐야 되고 반응도 해야 되고 그게 다른 공연들 보면은 이제 퇴장을 해서 약간이라도 쉴 수가 있고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계속 무대 위에서 관객한테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 저가 만약 연기를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훈련이 많이 되지 않으면은 어려운. 심지어 관객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씬도 맞아요. 있죠. 네. 네. 관객 참여가 그래도 이제 후반부라고 해야 되죠. 후반부에 중후반부죠. 네. 중후반부에 관객 참여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오히려 그때는 배우들이 좀 편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좀 본인들도 좀 쉬고. 풀어지고 쉬는 타이밍이 생기고 네. 그거 재밌었거든요. 거기 그러니까 그게 나온 표현을 빌리자면 국뽕 테스트가 있었잖아요. 네. 애국가가 나오면 이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괜히 울컥해지고 뭐 이런 그렇죠. 이런 질문들이 다 있는데 물론 당연히 내가 우리나라니까 나도 대한민국을 사랑하긴 하는데 그 테스트를 해보니까 나 국뽕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 정말 거기 나온 질문들의 거의 대반의 질문들을 다 예라고 제가 속으로 대답을 했거든요. 뭐 독도는 무조건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는 아니 그건 당연하지. 팩트니까요. 독도는 우리 땅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네. 재밌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관객 참여가 있었어서 더 확 마음이 풀어지는. 그러니까 막상 저는 공연을 그 나경민 배우님을 스타트로 이제 캐릭터들이 나와서 소설의 내용을 얘기해 줄 때는 사실 너무 재밌고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같이 상상하게 되고 좋았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리뷰 촬영을 해야 되다 보니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이게 어려운 내용, 이게 결코 쉽지 않은 내용이었구나를 네, 맞아요. 네, 공부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네. 사실 공연 볼 때는 너무 재밌었어요. 그 관객 참여도 너무 재밌었고 딱 끝나고 나오자마자 와 진짜 잘 봤다. 내가 보길 잘했다. 너무 재밌었다. 했는데 결코 쉽지 않은 공연이 조금 그러니까 리미티드 공연이 아니라 조금 더 길었다면 저희가 더 막 적극적으로 빨리 보러 가세요 하겠는데 이미 끝나서 아쉽긴 하지만 이제 이 이경성 연출님의 공연은 이제 좀 재밌게 더 공연을 하신다고 하면은 다음번 공연도 또 기대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선배님들 공연이다 보니까 저희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바퀴 이 극단 팀이 저 학교 다닐 때도 이미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캠퍼스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우산을 들고 되게 실험적으로 대사 없이 그런 그렇죠. 공연 기억이 연습을 나죠. 하는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공연도 오빠처럼 대사 없이 혹시 이렇게 실험적인 공연인가라는 걱정을 조금 안고 갔었죠. 근데 전혀 그런 의미의 실험적인 공연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공연이었어요. 네. 마침 또 우리 남북 관계가 되게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에서 이제는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라서 이 연극은 북한을 좀 알아가고 북한을 상상했던 거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좀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됐던 연극이었던 것 같아요. 마침 오늘 귤이 있네요. 귤이. 이거 왜 안 먹고 있죠? 북한에 보낼 건가요? 네, 그래서 참 사실 한동안 관심이 없었던 분야였던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휴먼에 가깝게 접근하면서 저희도 많이 관심을 가져진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아마 공연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저희가 지금 리뷰를 했음에도 궁금증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다가 알게 된 두산 아트센터에서 올려놨던 러브스토리 관객과의 대화 뭐 그런 영상이라든지 내지는 이 공연을 이해하시기에 좀 도움이 되실 만한 링크들을 같이 첨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연극 러브스토리 리뷰였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또 재밌는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꼭 좀 눌러주세요. 땅땅땅. 이거 땅땅땅 옛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